어려운 경제를 시원하게 씹어드립니다. 최경영의 오도독. At first I was afraid, I was petrified. Kept thinking I could never live without you by my side. But then I spent so many nights thinking how you did me wrong. And I grew strong, and I learned how to get along. And so you're back from outer space. 화려한 거리, 높은 빌딩, 멋진 아파트.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데 나만 왜 힘들까? 막막하고 답답할 때 있습니다. 이 세상에 똑똑하고 예쁘고 잘난 사람은 왜 그렇게 많은지 기죽고 속상할 때 있습니다. Welcome anymore. Weren't you the one who tried? 하지만 사람 사는 세상 다 거기서 거기죠. 돈 많고 잘난 것과 행복은 다른 이야기. 어려워도 힘들어도 당당히 살아남은 여러분이 더 위대합니다. 허무한 위로가 아닌 진정한 동행으로 오늘도 함께합니다. 무조건 신나게 찾아오는 최경영의 경제쇼 플러스. 네, 안녕하십니까. 진실탐사 엔터테이너, 가끔은 허당 최경영입니다. 주말에는 재미도 지식도 인기도 그리고 웃음도 플러스 되는 최경영의 경제쇼 플러스 시작하겠는데요. 오늘은 I will survive로 시작했습니다. 나는 살아남을 거야, 생존할 거야. 오늘 그런 이야기입니다. 생존에 관한 이야기, 자영업, 외식업의 생존기에 대해서 실전, 경험, 현장에 계셨던 분들 또는 계신 분들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생생하게 이야기 들려주실 분들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아면이라는 노래, SBS의 드라마 여자라는 드라마였죠. 거기 OST로 나왔었던 곡인데요. 가수 고한우 씨인데 성과 이름은 한우인데 닭갈비집을 하셔가지고 성공을 하신 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가수 고한우입니다. 오늘은 예. 가수로 나온 게 아니라 가수로 나온 게 아니고 오늘은 외식업 사장님으로 음식점 주인으로. 예, 음식점 주인으로 나오셨는데 가수로서 이 성공, 근데 실제로 이제 얼굴을 뵙고 네네. 고한우 씨 반갑습니다 이렇게 다가서는 손님들 계세요? 없어서 다행이에요. 없죠? 네, 없어서 다행이고. 저도 네. 사실은 처음 뵙어요. 근데 아면이라는 그 노래는 네. 들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여러분도 뭐 들어보면 바로 아실 거예요. 음악 할 때는 또 음악 열심히 했어요. 예. 네. 예, 아주 유명했던 가수십니다. 노래 한 곡, 아, 그 왜? 아면 한 변. 그러면 출연료가 비싸지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나중에 그거는 아면은 저희가 끝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분은 잘 나가는 방송 작가로 일하시다가 다시 방송 작가로 일하고 계시는, 하지만 2년 전에는 소박하지만 건강한 밥상 주인을 1인 식당을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김진희 작가, 네, 안녕하십니까? 전 1인 식당 주인, 맞습니다. 예,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이 두 분을 모시고, 두 분 다, 김진희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걸 그만두신 거죠? 네, 식당을? 영업 종료를 한지 일주일, 열흘쯤 됐습니다. 네, 그래요? 네. 예, 그러면 뭐가 잘못돼서, 실패해서, 망해서 그런 건 아니고, 네, 좀 길게 쉬고 다음을 도모하자는 생각에서 끊은 것입니다. 네. 길게 쉬고 다음을 도모하자. 네. 일단은 생존이 급하다, 뭐 이런 식으로.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아니고, 예. 차차 이제 얘기. 그렇군요. 하겠습니다. 이야기하실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뭔가 숨기고 계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고한우 씨 같은 경우는 네. 지금 닭갈비 집이 본업이신 거죠? 가수는 안 하시는 거죠, 지금? 아니요, 저는 가수인데요. 가수는 저는 가수가 본업? 본업인데 뭐 네. 가수로 불러주질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닭갈비집에서. 야, 이게 지금 부업은 아닌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네, 이제는 뭐 주객이 전도됐죠. 그렇죠. 네. 지금 뭐 몇 호점을 지금 내셨습니까? 닭갈비집을? 이제 5개 있어요. 5점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다 경영하세요? 저희 집 이제 시스템은 저희 집에서 2년 일을 하면
그 친구를 바깥에 이제 내보내서 아. 창업을 시켜주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종업원을 네, 저랑 반씩 투자해서 그 친구가 이제 운영하게끔 노하우를 좀 배우고 예. 아, 그런 좋네요. 시스템으로. 예. 마음 같아서는 제가 다 하고 싶은데 예. 몸이 하나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브랜드 로열티나 이런 거는 좀 받고 아니요, 그런 거 없이 그런 것도 없어요? 그 친구 월급 주고 예. 나머지 부분 쉐어하고. 예. 아, 그래요? 그 친구는 일을 하니까. 아, 그러면서 50대 50으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 네, 투자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 쉐어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가령 1,000만 원을 벌었다 그러면 500만 원씩 예. 나눠 갖고 그 사람의 월급은 월급대로 따로 주고. 따로 주고. 그래야죠. 아, 굉장히 좀 정당하게 느껴집니다. 아니 그 친구들 때문에 제가 그래도 이화중까지 왔으니까. 야, 이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우리 대기업 프랜차이즈 하면서 그 소상공인들 등골 빼먹는 분들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수 하셨던 분도 이런 훌륭한 경영 철학을 가지고 하시잖아요. 그러면서도 예. 장사가 지금 되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쪽에서도 또 수익이 나오고. 그럼요. 야, 대단하시네요. 그러면 입지 선정이나 뭐 이런 것도 좀 그런 거는 같이 다 상의하고요. 같이 상의하면서. 저는 저 혼자 뭐 이렇게 결정하는 거 없고. 아, 그러면 그렇게 종업 처음부터 나는 당신한테 2년 동안 밑에서 일하면서 그러면서 나중에 뭔가를 배울래 이런 마음을 먹고 약간의 방송 사고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방송이 오랜만이라서. 그거는 좀 지워주시고요. 야, 좌우지간 그런 생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 종업원이 되시는 분들도. 아니죠. 이제 뭐 그렇게 원래 목적 의식을 갖고 들어온 친구들도 있고 하다가 이제 또 이거 괜찮겠다. 가마가 돼서 아. 예, 저하고 철학을 같이 하면 같이 가는 거죠. 예. 야, 이거 괜찮네. 지금 뭐 그래서 처음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처음에 저는 뭐 저희 집안에 장사하는 사람도 없고요. 예. 저도 약간 장사에 대해서 뭐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예. 오로지 그냥 진짜 일평생 음악만 했거든요. 예. 지금 방송에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처음엔 진짜 와이프한테 쏘가서 시작을 했어요. 와이프가 하자 그래서 사모님이 하자 그래서 집사람이 뭐 예. 제가 워낙 집에 잘 안 들어가고 음. 바깥에서 떠도니까 자기 장사 하나만 차려달라고 저 한 4, 5년 졸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게를 차리고 차렸죠. 그 다음에 말도 안 되는 가게를 차렸죠. 저랑 이렇게 계약했다고 저 손 붙잡고 가더라고요. 이미 계약을 해버렸다. 아니 이제 저한테 이제 돈을 받아갔죠. 아. 뭐 그 와중에 뭐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려서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 정도 의지야? 진짜로 하고 싶어? 그랬더니 정말 하고 싶대요. 그래서 그러면 알았어, 내가 그 돈을 해줄게. 예. 그리고 이제 그랬더니 며칠 있다 계약을 했다고 가게를 저를 손 붙잡고 데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는가? 가게가 너무 호름한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 솔직히 창피해서 주변 사람한테 가게를 한다는 얘기를 못했어요. 저도 뭐 일평생 그냥 자존심 하나로 살아왔는데. 별로 그렇게 요지도 아니고. 요지도 아니고 그 예. 가게가 한 6개월 정도 비어 있던 가게예요. 그 동네 주변에 제가 살고 있던 동네 주변에. 그러니까 저는 그 가게는 알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다 가게를 한다 그러니까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럴까 뭐 여러 가지. 근데 저는 그때 집사람이 저한테 자기 가게 하나만 차려주면 생활비를 안 줘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닭갈비집이었습니까 그러면? 예, 처음부터 그거 하겠다고. 그러면서 투자를 해주면 이제 생활비를 안 받겠다는 거. 그래? 그래서 거기에 혹해서 그 말에 시작한 혹해서. 게 여기까지 왔네요. 김윤희 씨 같은 경우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습니까? 네, 저는 작가 생활을 완전히 마친 뒤에 식당을 하나 내는 것이 꿈이었는데 2년 전에 완전히 마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그냥 방송 이런저런. 작가가 네. 너무 싫다. 네, 예. 방송이 싫다. 방송이 싫다. 네, 이 방송 그만하자. 예. 그래서 쭉 그 라디오에 KBS 라디오에 네, 계셨습니까? 네, 예. 시사 프로그램을 그러셨고 있었고요. PD들이 얼마나 괴롭혔으면 이제 저런 저는 안 되겠다 싶을 때 나가서 예. 좀 쉬고 진짜 아무 생각 당황스럽네요. 없이 쉬다가 예. 그냥 그 꿈을 이제 시작해 보자. 어. 그렇게 해서 열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 그 시작한 게 이제 밥집인 거죠 이게. 맞습니다. 네. 예. 그 전에 그럼 무슨 뭐 음식이나 이런 거를 좀 잘
하셨습니까? 저는 음식하는 걸 좋아했고요. 또 마음이 어지러울 때 음식을 하면은 이렇게 좀 평정을 찾게 되고 그런 수도승처럼. 수도승 글쎄요. 네. 수도승은 요리를 요리하는 스님의 마음이 조금 비슷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요리를 하면서 마음을 많이 다스리고 마음의 평화를 얻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일단 2년 정도는 평화롭게 살아보자. 돈을 버는 것보다는 돈 벌려는 것보다는 네, 마음의 평화와 좋은 경험 그리고 가능하다면 좋은 사람들을 만나보자. 식당을 통해서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것도 되겠다. 기본만 해결하면 되겠다. 일단은. 얼마를 목표로 시작을 하신 겁니까? 월? 얼마는 벌어야 내 생활은 되겠다. 그냥 저는 돈을 많이 쓰고 사는 타입은 또 아니어서 그냥 월세 내고 거지되지 않을 정도, 입에 풀칠할 정도만 벌면 전 된다. 예, 이 식당으로 돈 벌자는 생각은 없었어요. 네. 그 가게가 조그마했나 네, 보죠? 작았습니다. 한 7평 살짝 안 되는. 실면적이 7평. 네. 그럼 테이블이 몇 개나 돼요? 2인석 4개요. 2인석 4개? 네. 그러면 사실 한 달 매출이랄지 뭐 이런 거는 크게 높지는 않았겠습니다. 네. 그렇네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너무 힘들다 이런 거는 안 느끼셨어요? 힘든 거 느꼈죠. 예. 내가 잘못 시작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 잘못 시작한 거 아닌가 라기보다는 어쨌든 근데 제가 처음에 이 식당으로 돈을 벌겠다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잘못 생각한 건 아닌가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제 식당의 가장 중요한 컨셉은 매일매일 메뉴가 바뀌는 것이었어요. 네. 그래서 역시 이것으로 제 생각도 돈을 벌자는 건 아니었지만 매일매일? 역시 이것으로는 돈 벌기는 힘들겠다. 네, 손님들은 좋아하지만 저는 힘들다. 그렇죠. 네, 여러 가지 제가 매일매일 새로운 걸 바꾸는 것도 힘들고 또 뭐랄까요? 매일매일 바꾼다는 거는 사실은 매일매일 사람이 와야 네. 고정 고객이 와야 이 식당은 매일매일 메뉴가 바뀌는구나. 네. 이걸 알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밖에 써놓고 그리고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서 좀 이제 메뉴는 이것입니다. 이런 거를 네, 아주 적극적이라기보다는 이걸 굳이 열어보면 알 수 있다. 요 정도의 아주 소극적인 홍보만을 했었어요. 그렇게 소극적인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소극적으로 하신 이유는 저는 처음이었고 네. 자신이 약간 없어서 그런 것도 있었어요. 한꺼번에 제가 뭐 가게가 한꺼번에 갑자기 확 만석이 됐을 때 초보인 제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네 테이블이었는데도 네네. 혼자서 일하셨으니까. 네네.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한 가게 컨셉 자체가 좀 조용하게 여유 있게 질 높은 음식을 먹게끔 하는 그런 좀 여유. 고객에 관한 서비스가 네, 그 측면에서도 막 파닥파닥거리고 막 이런 식당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군요. 극적이고. 예. 그래서 조용히 손님이 들고 나는 그런 가게를 꿈꾸었고 그런 가게로 주로 운영했습니다. 그런 가게가 잘 돼야 될 텐데 네. 현실에서는 그렇게 잘 되지는 않으셨나 봅니다. 잘 되었다는 기준이 무엇인지는 모르겠는데 예, 돈을 많이 벌었다. 우리는 현실적이니까 그러니까, 경제쇼입니다. 네. 자꾸 목표를 말씀드리게 되지만 저는 이것이 돈을 버는 게 목표는 아니었으니까 확실히 돈을 벌진 못했어요. 돈을 벌지는 못했다. 어느 순간부터는 적자는 면하는 시점이 왔었고 그리고 끊임없이 제 식당을 찾고자 하는 손님이 있었고 제가 생각하는 인원수 이상의 예약을 이제 그러니까 예약이 제 기준에서 넘쳐나는 예약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 수입과는 별개로 뭐 사람이 계속 들고 나고 가득 차는 식당이었어요. 후반으로 갈수록. 네. 자존심 있는 경영 철학을 처음부터 구사하셨네요. 자존심. 네, 그쵸? 자존심이라면 자존심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아니 고객에 대한 자존심일 수도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심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예. 어떻습니까? 저런 제일 힘든 길을 가시는 거죠. 그렇죠. 메뉴를 왜 우리가 보통 뭐 오늘 뭐 먹을까 해도 고르기가 힘드는데 준비하는 사람은 뭘 준비해야지 그러면 그건 완전 멘붕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굉장히 창조적이긴 한데 자영업자가 좀 피해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매일 메뉴를 바꾼다는 거는 우리 그냥 거꾸로 역지사지를 생각해서 뭘 먹을지만 야 오늘 점심 뭐 먹지?만 해도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내가 오늘 무슨 음식을 해야지? 그러면 그거는 진짜 이제 고행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제가 뭐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게 이건 아니고 비난은 절대 아니고 그 본인에게 그 뭔가 포커스가 굉장히 맞춰져 있었던 것 같아요. 식당을 여시면서 저의 행복이 그렇죠? 일단은 중요했죠. 예. 네. 근데 고객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면 네. 고객이 뭘 먹고 싶을까? 그다음에 고객은 어느 정도의 가격에 이쪽 부근에 특히 사는 사람들은 그렇죠. 뭘 원할까? 거기에 포커스를 더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 많은 식당들 중에 뭐 경영이나 뭐 이런 쪽으로 생각하시지 않고 이제 뭐 성취 자아 실현 그쪽. 맞습니다. 뭐. 그런데 고객이 뭘 먹고 싶어 할까에 대한 생각은 저도 분명히 있었어요. 뭐냐면 가성비보다는 조금 비싼 돈을 내더라도 질이 좋은 음식 그리고 막 화학 조미료 범벅이 아닌 그렇죠. 담백하고 건강하다는 느낌을 주는 음식 그걸 먹게 하자. 그리고 저는 훌륭하십니다. 늘 예. 메뉴를 바꾸지만 음식 모든 메뉴를 관통하는 기준은 그것이었어요. 그래서 뭐랄까 한 번 오신 손님들은 보통은 짠 걸 좋아하시는 손님이 아니고서는 대부분 단골이 되셨어요. 저희 식당 재방문율 90%입니다. 재방문율이 90%. 네. 야, 이 굉장히 자부심이 높으세요. 그 앞으로 그러니까 이걸 약 그만두고 이제 다시 작가를 하시는데 네. 언젠가는 또 하실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네, 이거 오래 하려고 다시 온 거 아닙니다. 작가 일을 오래 하려고 KBS에 경고장을 내는 것 같습니다. 나 이거 오래 하려고 온 거 아니다. 네. 나 곧 나갈 수 있다. 피디들 잘해 이건데. 싫은 거 안 할 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 지금 본격적으로 예. 이 얼마나 돈을 버셨는지 또는 잃으셨는지 왜 잘 됐는지 또는 안 됐는지 정말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은지 이 두 분을 통해서 자영업계의 생존 비법에 관해서 좀 들어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있는 대로 닦아 최경령입니다. 매주 일요일 오후 5시 5분 정보 재미 시간까지 싹 다 플러스에서 왔습니다. 저 최경령은 오직 여러분뿐입니다. 일요일에도 함께 하시죠. 네, 저 최경령은 오직 여러분뿐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이 두 분을 탈탈 털어드리겠습니다. 예, 자영업계 생존 비법 대방출을 위해서 이분들이 어떻게 장사를 시작하셨고 어느 정도의 비용으로 어느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장사를 시작했고 그리고 나중에 유지 관리가 어떻게 됐는지 현실 사계를 좀 낱낱이 좀 여쭤볼게요. 초기 투자 비용은 뭐 아주 허름한 상권이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요지도 아니고 요지도 아니었죠. 예. 초기 투자 비용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6천만 원을 제가 줬는데 6천만 원. 그때 6천만 원은 뭘 했어요? 보증금 2,500 정도 들어갔던 것 같고요. 인테리어하고 뭐 물품 사고 인테리어도 아주 허름하게 했으니까 그때는 한 2,500 그러고 운영 자금으로 제가 한 1,000만 원 정도 남겨줬죠. 그래서 이제 시작했죠. 6천만 원으로 시작을 하고 예. 월세는 어느 정도? 월세 120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120년? 네. 서울입니까? 서울이에요. 무슨 동이라고? 용산이니까 용산? 거기가 재개발 지역이라서 굉장히 그 좀 저렴한 지역이고 여기다는 투자를 못 하죠. 다른 사람은. 왜냐하면 금방 재개발할 수도 있고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서울보다는 월세는 쌌네요. 좀 쌌던 것 같아요. 실평수는 어느 정도? 지금은 많이 내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내고 실평수는 어느 정도 돼요? 한 20평 남짓? 20평. 네, 테이블이 11개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거기 매출이요? 아니 그 월세가? 월세 그거보다 훨씬 더블을 더 주죠. 더블 더 줘요? 그럼. 몇 년 됐는데요? 이제 11년. 11년 됐는데 월세는 그러면 지금 그 동네에서 하여튼 제가 제일 많이 주고 있으니까. 그래요? 그럼 120만 원에서 지금 한 300만 원 정도 그 정도 수준. 그 정도 수준으로. 그러니까 11년 동안 월세는 한 2배 이상 한 2.5배 정도 오른 거네요.
그런데 또 이 월세 주는 사람과 예. 월세를 받는 사람 마음은 또 틀리더라고요. 건물주 입장에서. 예. 예. 저는 많이 주는 것 같은데 그분은 항상 작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건물주가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건물을 리노베이션하거나 예. 좀 고쳐가지고 그 상인들이 좀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거는 없었고요. 건물주들이 대부분 그런 거 잘 안 합니다. 그런 건 안 예. 하시고. 예. 건물 그거 그대로. 세 줬으니까 네가 알아서. 보통 그러죠. 근데 상권은 지금 개척을 하신 거네 그동안에. 그렇죠. 11년 제가 동안에. 그 주변에서 민원 많이 받으니까요. 민원이 어떤 민원? 뭐 거기 그 앞에서 사람들 막 기다리고 아. 막 그러니까 뭐 시끄럽다, 주차 관리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뭐 동네 번잡해졌다 뭐. 그 정도군요. 잘 네? 되네요 장사가. 그런가요? 야. 초기에 그러면 똑같은 질문 드릴게요. 초기에 투자 비용은 어느 정도? 저 고한우님의 3분의 1 들었습니다. 3분의 1, 대단하다. 2천만 원? 네. 예. 그래서 거기서 음. 보증금이 1,000만 원, 권리금이 권리금이 600만 원, 음. 나머지 권리? 비용으로 500대죠. 그 전에 식당이 있었는데 모양이죠? 예. 그냥 식당이라고 말하기 좀 뭐한 음. 음식 맛은 있지만 그냥 음. 식당이라고 말하기 조금 그래서 제가 모든 시설을 다시 해야 하는 음. 그런 상황인 식당이었어요. 어쨌든 그럼에도 권리금은 600만 원 네, 나가고. 네. 음. 그래서 나머지 500으로 뭐 인테리어, 집기 이런 것들을 다 마련했습니다. 시설 예. 준비도 하고. 그러면 장사를 처음에 시작을 해 보니까 네. 한 달에 재료비 지금 본인 혼자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인건비는 안 들었을 네. 것 같고 재료비는 얼마나 들던가요? 재료비 저는 장사가 그 규모가 매우 예, 작았으니까요. 7평에 테이블 4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예. 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선을 썼던 것 같습니다. 매출은 그러면 매출은 적어도 그 3배는 나와야 되죠. 3배는 나와야 뭐 좀 될 것 되죠. 같. 근데 저는 이제 계속 임대료까지 만석이어도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그런 예. 걸 생각할 때 3배는 나와야 예. 되는 건데 가게가 만석이어도 예. 그 매출까지 할 수 없는 규모의 한계가 있었어요. 아. 예. 그래서 한 달에 500 벌기 힘들었습니다. 한 달에 500을 번다는 게 그 그러니까 매출. 500 매출이 힘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가보지 못했죠. 재료비 한 150 생각하고 월세 못해도 50만 원 이상은 됐을 거 아니에요? 월세 70만 원이었어요. 70만 원. 그러면 200 한 20만 원에 네. 남아 있는 돈이 한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 근데 그렇게 남아보지 않았죠. 그렇게 나머지 남아본 또 적 들어가는 많지 비용이 않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나머지 들어가는 비용은 가스 또, 비용이랄지 뭐 이런 가스, 것들. 전기 뭐 어. 이런 것도 있고. 네. 생각보다 식당이 가스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가스 비용보다는 음. 전기 요금이 전기 조금 더 요금이. 부담됐었고요. 예. 근데 워낙에 규모가 작아서 그런 공과금은 생각보다 뭐 그럼 그런 시기면 매출에 비해서 순이익은 한 100만 원 안팎 나왔다라고 봐도 될까요? 맞아요. 제가 이제 적자를 면하고 나서부터는 순이익이 뭐 100만 원에서 그것보다 조금 많은 정도? 예. 네. 전 또 원가율이 좀 높았습니다. 원가율이 좀 높았고 네. 좋은 재료를 많이 썼다. 그렇기도 하고 신선도 이런 거. 신선도 때문에. 네. 또 아주 소규모다 보니까 원재료를 코스트를 단가를 낮출 수가 맞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있죠. 대량 구매를 못 하니까. 그렇죠. 그 어. 규모도 작지만 매일매일 메뉴가 바뀌니까 음. 어떤 지속성을 가진 재료 구입, 이런 대량 매입 이런 거는 좀 어려웠죠. 이런 거를 계속 꼬치꼬치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그것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통해서 다른 분들도 저런 규모의 저 정도의 매출이면 나는 어떻게 나오겠구나. 이런 거를 지금 견적을 한번 뽑아보시라고 예.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또 많을 것 같으니까. 일부러 저를 오늘 이렇게 상대적으로 출연을 시키신 건 아니죠. 저는 몰라요. 제가 예. 오늘 완전 악역 같은데 저분 너무 힘들다 그러고 저는 잘난 척하는 것처럼. 아니요. 근데 이제 또 잘된 케이스도 저도 처음엔 힘들었어요. 힘들으셨을 것 같아요. 예. 고개를 다 넘어간 건데. 예. 힘드셨던 이야기부터 그러면 해주세요. 뭐 힘든 거는 아마 다 자영업자들이 다 느낄 거예요. 임대료 맞추기도 임대료 힘들고. 맞추고 초반에 항상 그 인계점이 있어요. 매출을 얼마 해야 손익분기점. 예.
손익분기점보다는 그러니까 가게가 잘 돌아갈 수 있는 내가 재료비 신경 안 쓰고 손님한테 좀 서비스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예. 뭐 여러 가지로 뭐 다음 달에 뭐 공과금 막 이런 거 걱정 안 할 수 있는 수준의 매출이 있어요. 아, 그거를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넘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그게 얼마나 걸렸습니까? 시간으로 따지면. 시간으로 보면 제가 제일 처음에 저희는 다 2년씩 걸린 것 같아요. 2년 가게 정도씩. 하나마다. 가게 하나마다. 네, 다 아. 2년씩 걸린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제일 고통이에요. 음. 그것만 넘어가면 자기가 알아서 가요. 그럼 그 동안에는 계속 자기 돈을 또 투입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월 적자가 나면. 근데 그렇죠? 우리 김진희 씨는 하신 게 너무 힘들게 하신 거지. 그러니까 김진희 전 사장님. 네, 전 사장님은 우리 사실은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그냥 다 일부러 본인 성취감에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고독하게. 예, 예. 자영업자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영업자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의 요식업 하시는 분들은 막판에 이거저거 다 생각하다가 막판에 하세요. 나 이거 야 그래 저 뭐 커피숍 잘 된 나 저거 한번 해볼까? 저 음식점 누가 잘 된다는데 치킨집 내가 한번 해볼까? 아니 거기에 이제 그 조사가 붙어요. 보조사가. 네. 저거라도. 네. 어쨌든 그렇게 너무 쉽게 본다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예. 자기의 금액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들고 와서 거기에 모든 걸 맞추려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3천까지 갈 수 있는 그 시간을 저는 거기에 한 3천 월 매출 3천. 월 매출 3천. 네. 그러면 하루 매출 100인데 예. 정말 쉽지 않아요. 월 매출 3천 정도가 지금 어느 정도 규모의 식당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가 자본금 한 6천만 원 투자했다고 예.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 그렇죠. 그 기준에서 용산에. 예. 그 기준에서 하루 100만 원 팔기가 정말 힘들어요. 아마 그렇겠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들으신 분 자영업 야 하루 100만 원 어떻게 팔아 막 이러시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하루 100만 원이면 몇 번 테이블이 회전이 되는 저희 테이블이 11개니까 예. 보통 테이블 단가 한 3만 원 미만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계산해 보시면 나오는 거죠. 그러면 11개니까 33만 원. 3번은 돌아야. 근데 그게 말처럼 야 3번은 뭐 점심시간이 있고 저녁시간인데 그 정도는 돌아야 되는 거 아니 해보면 막상 해보면 근데 닭갈비 같은 그런 업종은 점심에 우리 점심에 가서 닭갈비 먹자 이거는 잘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예. 사실은 아까 맨날 메뉴를 바꾼다고 그러셔서 그거 제일 힘든 일이라고 아는 게 처음에는 저도 생각이 있어서 낮 메뉴는 야 낮에까지 닭갈비를 팔면 어떡해. 낮에는 점심 장사를 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낮에 점심 장사를 했었어요.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제가 아는 거예요. 그리고 뭐 저는 요리 하나도 못 하거든요. 예. 요리 제가 안 하니까 무슨 소리야. 메뉴를 맨날 바꿔줘야지 손님을 위해서. 종업원들이 죽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임계점이 와서 이 정도면 됐어. 그러면서 제가 이거 직원들을 위해서 없애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아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건 진짜 하지 말아야 될 자영업자가 하지 말아야 될.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그냥 막상 생각하는 것처럼 저도 뭐 식당을 전혀 안 해봤으니까요. 근데 낮에 우리가 손님 입장에서 닭갈비 먹으러 가자 이런 이야기는 안 하는 것 같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테이블이 11개라면 낮에 닭갈비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면 저녁에 100만 원을 하려면 6번을 돌려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시간적으로도 맞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근데 예. 그래요. 제가 이러면 자꾸 잘난 척하는 것 같아서 제가. 근데 와요. 그렇습니까? 온다고요. 제가 뭐 주변에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뭐 카운셀러 이렇게 해달라고 당신만 열심히 하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했는데 다리가 왼쪽 다리가 가려운데 오른쪽 다리를 긁으면서 열심히 했다 그러는 거 안 되는 거죠. 난 긁었는데 나는 왜 안 시원하지? 거기를 안 긁고 오른 다리를 긁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말고 좀 직접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 집 닭갈비가 제일 맛있었기 때문에 아니요. 맛 때문이다. 아니요. 그러면 뭐 때문입니까? 자영업자의 2년 안에 60%가 문을 닫아요. 예. 그러면 처음에 시작하는 사람이 10명 중에 6명은 2년 안에 문을 닫는다는데 이건 통계적인 거니까. 그럼 어떤 사람이 나는
놈 중에 하나가 될 거야.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처음에는 다 전투력이 있다고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근데 그게 끝까지 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지속성. 그 기간을 2년을 하라는 거예요. 저는. 네가 뭐 내일 당장 어떻게 되든 처음에 마음 먹었던 걸 2년간 하라는 거예요. 2년은 가야 된다. 2년은 가야 되는 2년은 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의지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진짜로 네. 쉽지 않아요. 근데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면 진짜로 돼요. 진짜로 돼요. 근데 김 작가님은 딱 한 2년 만에 문을 닫으신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저도 그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예. 2년은 가야 된다. 근데 이제 네. 또 우리 김진 씨랑은 조금 생각이 틀린 게 워낙 소규모로 하셨고 어떤 뭐 이렇게 자료가 조금은 통계 자료가 조금 서로 틀릴 것 같아요. 혼자 또 1인 식당을 그렇죠. 하셨으니까 예. 저하고는 조금 틀리긴 한데 예. 제가 생각할 때는 근데 제가 옛날에 TV 같은 거 보면 왜 수석 뭐 서울대학교 수석으로 들어갔다는 친구가 어떻게 공부했어요? 그러면 예. 저는 그냥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그냥 그렇죠. 교과서 교과서 위주로 공부해. 그러면 예. 아, 짜증 나잖아요. 진짜 재수 없었고 예. 제가 지금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아닙니다. 예. 정말 그렇게 돼요. 믿으셔도 좋아요. 그냥 꾸준히 2년을 버텨야 된다. 버텨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뭔가 승부가 난다. 근데 내일 뭐 공과금을 내는데 예. 싼 재료도 많거든요. 재료 조금만 손대면 거기서 또 재료비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손님이 알아챌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못 알아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당장 내일 급하니까. 아, 내가 애들 공과금을 내일 학비를 내겠다고 돈을 달라 그러는데 내가 재료보다는 아이들한테 신경을 더 쓰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책에 다 나와 있는 얘기인데 그걸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느냐 못 옮기느냐 거기서 성공과 실패 종이 한 장 차이인데 거기서 갈리는 것 같아요. 결국은 비용을 억제하는 측면들, 임대료랄지 최저임금이랄지 뭐 임금이랄지 원재료비 뭐 이런 측면보다는 저는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매출이네요, 매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저는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예. 일단 매출을 올려라 해요. 아. 뭐 여기서 얼마가 남고 뭐 그거는 그 정도 규모면 용산의 그 정도 예. 규모면 11테이블 정도의 닭갈비집이면 예. 3천이 나와야 된다, 월. 월 3천이 나와야 예. 그냥 제가 직원들한테 월급 줄 수 이렇게 시원하게 주고. 직원이 몇 명입니까? 그때 저희 처음 시작할 때 4명이었어요. 4명. 그리고 제가 뭐 일을 하는 편이 아니고 예. 저는 계속 카운터에서 째려만 보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갔지. 어느 정도 이제 돈도 본인의 월급조로 어느 정도 못 갖고 돈을 왔어요. 처음에. 못 가져오고. 네, 못 갖고 왔어요. 예. 처음에 시작할 때 매출 집사람이 저한테 사기친 게 요식업을 하면 60% 남는다 그랬거든. 그렇게 또 알려져 있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잘 되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매출 대비 60% 남는다. 순이익이. 근데 제가 장사를 안 해봤으니까 그냥 저는 그럼 또 집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뭐 옆집 아줌마가 그러는 것도 아니고 집사람이 저를 속일까 해서 난 그렇죠. 진짜로 그런 줄 알았어요. 뭐 택도 없는 소리예요. 네,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래요. 정말 자기가 재료를 먹을 수 있을 진짜 손님한테 감동을 줄 수 있는 재료를 쓴다. 그리고 뭐 여지가 뭐 재료 같은 거 뭐 좀 한다. 네. 그러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수치예요. 그럼 순이익률은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됩니까? 프랜차이즈가 아니다. 프랜차이즈가 아니고 제가 그냥 자영업적으로 하면은 그 아까 11테이블 정도 네. 수익률이 나오는 거는 예. 제가 보통 보면 25%. 25%. 근데 그게 또 매출 단위로 조금 끊기거든요. 아까 그 3천 정도에서 25%. 3천 정도면 25% 까딱까딱하죠. 그 밑으로도 될 수 있어요. 사실 상당히 좋은 겁니다. 25%면. 우리나라의 제조업 순이익률이 영업이익률이 한 5% 안팎 되거든요. 그거보다는 자영업자가 낫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이제 자영업을 하는 건데 근데 되기가 어렵다는 거지. 성공하기. 예.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사람 중에서 6사람이 폐업을 한다니까요. 내가 그냥 현상 유지가 아니라 문을 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 확률은 굉장히 거기서 20-30% 정도가 자기 월급 정도 가져가고
그 정도 자기 월급 정도 가져가고 성공 확률을 따지면 뭐 2, 3%나 될까요? 진짜로 예, 성공했다. 뭔가 자기가 이렇게, 투자 자본. 대비, 예. 그러면 2, 3%나 될까 말까? 그렇죠. 뭐 1억이든 2억이든 투자 자금, 은행 이자까지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럼요. 예. 거기다가 자기 노력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다른 뭐 직장처럼 거의 24시간 이제 케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딱 보니까 예. 제가 식당을 딱 차려놓고 저희 옆에 집이 진짜 허름한 백반집이에요. 6,000원짜리 백반을 파는데 저도 거기 가서 가끔 점심을 먹고 했는데 그 두 부부가 일하셔요. 근데 그 부부가 서부 이천동에 아파트가 2채예요. 그래서 나는 서부 이천동에 아파트 2채를 백반집으로 산 거예요? 그 부분이 이제 요식업을 30년 하셨대요. 오, 저는 대단하다. 이제 동네 상황은 좀 제가 워낙 예. 그 정도에서 오래 예. 살았으니까 야 요식업을 하면 저렇게 돈을 많이 버는구나. 예. 저 정도 처음엔 그런 줄 알았다니까요. 그게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예.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음. 돈을 벌어서 쓸 시간이 없어요. 아. 자기가 시간을 낼 그렇구나. 수가 없어요. 자기가 어디 가서 뭔가 이렇게 뭐 자기가 이렇게 뭐 좀 논다. 그 사람은 열심히 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행복한 그러니- 삶은 아니네. 물론 아니죠. 네.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제가 그 두 분 나름대로 또 존경하는 분이고 두 분 이렇게 보면 참 이렇게 소탈하게 사세요. 네. 근데 어쨌든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남들이 보면 부러워할 정도가 됐잖아요. 네. 가게도 정말 허름해요. 그러니까 정말 허름해요. 그렇군요. 근데 본인들이 어. 돈 쓸 시간이 없으니까 그 돈이 모여져 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저는 판단을 그렇게 그럴 수도 결론. 있겠습니다. 네. 생각해보니까 SBS 생활의 달인 있잖아요. 그분들 24시간 일하시더라고요. 가만 보니까. 저는 잠자는 시간 네. 빼고는. 저는 그렇게는 못 하겠어요 이제. 근데 그 전에는 이제 그렇게 일을 하셨다는 거잖아. 저도 독하게 했죠. 예. 독하게 했죠. 이렇게 질문을 한번 바꿔서 드려볼게요. 주변에서 식당을 2년 동안 하시다가 망하는 집도 있고 흥하는 집도 보셨을 텐데 망하는 집 이유가 있었습니까? 망하는 집은 그러니까 아까 2년 정도는 이제 기다리고 버텨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거 못하는 집이 빨리 이제 접죠. 그리고 준비 없이 시작해서 준비 없이 자꾸 시작해서 만약에 여기가 뭘 예를 들면 좋을까요? 김치찌개 집이다. 예. 이렇게 열었는데 자꾸 메뉴가 늘어나는 거예요. 메뉴가 맞아. 늘어나. 네, 아유. 그거는 그 메뉴에 대한 준비 없이 그 집을 연 거거든요. 그리고 옆에서 가만히 네. 안 둬. 야, 이렇게. 네. 뭐 여기 장사 안 되는데 야, 맞아요. 뭐 김치찌개, 야 김치찌개에다 뭐 조금 더 가면 된장찌개도 할 수 있잖아. 아. 뭐 옆에서 또 가만히 안 둔다고요. 컨셉이 그러다가 변해버리는구나. 그렇지. 그럼 이제 힘드니까 귀가 얇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 가게가 도대체 정체가 뭐야? 그렇죠. 이제 김밥 천국인지 어. 김치찌개 집인지 알 수가 없고 어. 어떤 사람을 타깃으로 하는 집인지도 알 수 없게 되고 그렇죠. 이제 모든 게 흐지부지 되면서 어. 그 식당이 이제 잘 그럼 되지 않는 사전에 식당으로. 준비를 할 때 여기를 주로 다니는 이 거리를 주로 다니는 사람들의 성향이 어떤 건지 예. 주변에 어떤 가게는 있고 어떤 가게는 없는지 그래서 다른 업종을 찾으면서 근데 그 업종이 나한테 정말 맞는지 내가 할 수 있는지 네. 이런 어떤 준비 작업이 솔직히 우리 자영업자들이 사실 뭐 큰 컨설팅 회사를 끼고 있는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거기 경영 평가를 어떻게 하고 예. 그건 사실은 솔직히 너무 말장난 같아요. 전 이제 사실은 솔직한 마음은 좀 잘난 척하는 것 같아. 아닙니다. 산속에 가서 장사하라도 할 것 같아. 지금 산 속에서라도 예. 장사의 신이 되시는 아니 신이 아니라 의지가 있다는 거야. 아. 거기 붙어볼래? 어. 제가 원래 다 그런 데서 장사를 했었으니까. 지금 이제는 마인드라면 뭐- 절에서도 고기를 팔 수 있는 해보려면 해보자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저는 또 조금 어. 생각이 다른 게 예. 저는 뭐 컨설팅을 받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제가 가게를 내고자 하는 동네에서 어떤 계층 또 어떤 연령층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이제 살고 예. 어떤 수요가 있을지를 조금은 파악을 좀 하려고 노력했었어요. 그리고 혼자 그러셨겠죠. 하시는데? 제가 예. 제가 여는 식당이 어느 이런 곳이었습니까? 이제 9호선 등촌역 근처에 9호선 등촌역 네 그쪽에 이제 좀 잘 되는 저기 시장이 있었는데요. 강서구네요. 강서구. 네 맞습니다. 예. 네, 잘 되는 시장에서
한 골목 들어오는 그런 위치였는데요. 그 주변에 이제 좀 젊은 층 밥을 혼자서도 잘 사 먹고 뭐 이렇게 나가서 좋은 네. 음식을 사 먹으려는 그런 사람들이 조금 많겠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조사를 하셨었군요. 예, 근데 뭐 그쪽에 항공사 직원들도 많이 살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어떤 직업군이 많이 살지도 좀 생각해봤고 솔직히 그 KBS 직원들도 강석에 많이 살거든요. 예, 저도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경제력과 예. 뭐 요구 예. 이런 것들 수요가 어떨지에 대한 조금 예측과 하여튼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서 준비를 한 건 사실이에요. 저는 그래서 어느 기간을 버티면 이런 사람들이 올 것이다라고 생각했고 정말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한 끼에 얼마 받았습니까? 저는 9,000원 받았습니다. 9,000원? 싼 집은 아니었어요. 싼 집은 아니네. 센데. 예. 근데 이제 재료가 좋고 네. 깔끔하고 네. 그다음에 항상 메뉴가 바뀌고 그렇죠. 그리고 그런 일정한 집밥 분위기 뭐 같은 이런 거. 네. 엄마가 집밥이 해주는 그리운. 예. 네. 그런 어떤 싱글들 그러나 좀 소득은 괜찮은 네. 그런 사람을 타겟층으로 한 거군요. 네, 그리고 소득이 많지 않은 젊은 사람들도 한 끼에 대해서 가치 있는 소비를 하려는 사람들이 저는 적지 있다.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어. 실제로 그런 손님을 많이 만났습니다. 네. 나중에 이게 큰 경험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저는 그래서 진짜 고객 수요에 대한 많은 자산을 얻었고요. 제가 다음 식당을 열겠다고 손님들에게 말씀도 드려놨는데 다시 열면 꼭 오겠다 이렇게 말하는 손님들도 정말 많으세요. 아, 그래요? 네. 단골 손님을 2년 만에 그러니까 어떤 기회를 본 거네요. 지금 가능성을. 예. 시장이 그런 있다고 측면에서 뭐 봤습니다. 망하거나 실패한 거는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예. 만석으로 장사를 마쳤어요. 아, 물론 내 근데 테이블 가게가 아니 근데 그 내 테이블이 그럼에도 계속 불구하고. 이제 근데 로테이션 되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 가게가 만석이라고 해서 제 통장이 만석은 아니다. 그렇지. 예, 그것이 자영업의 어떤 또 애환이죠. 수술한 면이고 예. 예,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라는 거를. 그렇죠. 예. 야, 근데 그 만석으로 거기에서 먹었던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9,000원이면 이렇게 항상 붐비고 그러면 야, 이 사람 꽤 많이 벌겠다. 그렇죠. 이렇게 그렇게 생각했는데 생각할 수도. 아까 보면 500만 원 정도의 매출에 500만 원도 못 벌었고. 네. 예. 네. 실제로 순이익은 100만 원 그 안팎. 정도 벌고 뭐 조금 더 벌면 그보다 좀 더 버는 정도. 예. 예. 네. 닭갈비집은 솔직히 얼마나 버십니까? 왜 그러세요? 아니 매출이 3천 이상이면 저걸 어떻게 하라고? 이제 탈탈 털어드리는 마지막 시간. 예, 순이익을 그래도 대충은 알 수 있게. 매출 자, 연봉 1억. 아, 그 예? 직장인보다는 훨씬 낫죠. 연봉 1억 직장인. 왜냐하면 제가 매출 여지껏은 막 네. 자영업자분들한테 네. 지금 겁을 다 줘놨잖아요. 예. 지금 이제부터 좀 희망을 드리면 예. 여기는 연봉 1억? 연봉 1억보다 나을 것 같아요. 아유, 왜냐면 그렇게 하려 그러면 월 매출 기준점이 그렇게 하려 그러면 3천만 장사하지 마시라는 거야. 이야. 그렇게 하시는. 그러니까 월 1,000 정도 벌 거면 장사하지 말아라. 그렇게 더 생각하고. 벌 수 있다. 아, 그럼요. 닭갈비집으로. 예? 닭갈비집으로. 아니 굳이 닭갈비를. 아니 좌우지간 어떤 아이템이냐. 저는 다른 종목은 몰라. 다른 정보 하여튼, 모르지만 내 하여튼 경험상은 그렇다. 제 종목으로는 좀 꿈을 좀 높게 가지라는 거. 저희 직원한테도 항상 얘기하는 게 음. 꿈은 네가 높게 가져라. 꿈은 높고 목표는 잘게 쪼개서 가라. 1,000만 원이면 월 1,000만 원이면 엄청난 돈인데. 그러니까 진짜 그것보다 고생하고. 훨씬 높다면 2,000만 원, 3,000만 원인데. 아이 뭐 그렇게까지 더블로 치시면 안 되고. 그렇게는 아니고. 근데 예. 정말 고생스러워요. 이게 기자의 방법입니다. 아 그런 거예요. 예, 대충 이제 1,5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순이익. 근데 꿈은 높게 가지라고 제가 항상 얘기하고 예. 그리고 목표는 잘게 끊어가고 예. 가다 보면 나와요. 이제 아까도 좀 잘난 척하는 것 같아서 제가 예. 그런데 정말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책에 다 나와 있어요. 정말 뭐 어쩌고 저쩌고 장사의 신 뭐 여러 가지 책들이 예. 다 있는데 그분 오셨었어요. 저희 스튜디오에. 아 그러세요? 예, 김우진 씨. 근데 그걸 지키느냐 못 지키는 거는 본인 책임이라는 거지. 또 경험했던 또 다른 원칙 같은 거, 철칙 같은 거 좀. 저는 일단 그 가게를 열면 가게가 허름하든 깨끗하든 화장실에 가서 밥 풀떼기 주워 먹을 정도로 청소해라. 화장실 깨끗하게 해라. 이거 맞는 것 같아요. 화장실만 깨끗하면 그 집 청결 문제를 다 사람들이 믿어버리지. 인정해줘요. 근데 또 그리고 비품 갖다 놔라는 거예요.
비품 갖다 놔라. 뭐 핸드워셔라든지 네. 핸드크림이라든지 그것도 좀 깔끔하게. 깔끔하게. 그리고 뭐 수건 이렇게 뭐 그거 아낀다고 핸드 티시 같은 거 좀 갖다 놔서 좀 깔끔하게 할 수 있게 한 달에 한 5만 원 들어갈까? 아, 그 정도군요. 근데 그걸 무서워서 못 한다는 거예요. 핸드타월 같은 것도. 이건 이건 그동안 안 써도 되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지. 근데 전혀 인상이 달라 보이잖아요. 식당에 관한 인상이. 저희 집에 진짜 그 상호 많이 예. 사고는 말하시면 안 돼요. 안 되는 거. 예. 나 그런 거 닭갈비집. 닭갈비집. 예. 저희 집에 그 1호점은 굉장히 허름해요. 예. 진짜로 허름해요. 근데 독일 분이 굉장히 뚱뚱한 분이 오셨어요. 그 멤버들이 이렇게 좀 중년에 예. 그 외국 분인데 예. 몇 번을 오시길래 제가 저 등치에 여기 앉아 가게가 조그만 저 등치에 이 조그만 의자에 앉아서 드시는 것도 불편할 것 같아서 제가 나중에 여쭤봤더니 화장실 때문에 저희 집을 오신다는 거예요. 화장실이 깨끗해서. 화장실이 그렇다고 저희 집이 크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깨끗하고 비품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독일 분이 화장실 때문에 온다고. 주변 용산 지역이 또 허름하고 재건축, 재개발 지역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럴 수 있겠다. 네, 저도 이거 공감합니다. 굉장히 근데 이런 중요한 거는 포인트네요. 꼭 지켜야 되는 몇 가지들이 있어요. 그러면 망하는 집에는 이유가 있을 것 같고 흥하는 집에는 이런 화장실 뭐 이런 이야기들. 그 다음에 이제 음식업 하면서 우리 잔반 처리 같은 거.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 다시 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고. 김진희 씨는 잔반 요식업 하는 사람이 얼마나 쓸 것 같아요? 쓸 것 같냐고요? 네. 글쎄요. 근데 잔반 처리 같은 거, 잔반 재활용에 대해서 법적인 규제가 조금 이제 있죠. 엄격해지면서 많이 예. 줄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조금 아직도 조금 하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네. 저는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퍼센테이지 높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 제가 버려보니까 쉽지 않더라고. 버리려고 하니까. 이거 저 같은 사람도 예. 저 좀 약간 그런 면에는 좀 예. 추천한데 예. 제가 버리려고 그래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 잔반이란 게 손님이 먹다 남긴 잔반을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지. 가령 김치 저 남은 거. 김치가 이렇게 예. 있는데 손님 손도 안 댔어. 예. 이걸 버리니 제가 버리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니까. 그렇죠. 그럼 다른 사람은 정말 힘들다는 거거든. 근데 꼭 버리라는 거예요. 손님 앞에서 버리는 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손님 앞에서 보이는 걸 보여줘라. 보여줘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손님 네. 그러니까 손님이 믿을 수 있게 해주라는 거예요. 저는 그냥 신뢰. 신뢰라는 거지. 예. 손님과 업주 간의 그 신뢰를 저 집은 믿을 수 있어. 그게 한 2년씩 다 걸리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손님들이 뭐 컴플레인을 뭘 잃어버렸다, 아니면은 뭐 음식이 짜다, 이상하다, 뭐 돈을 못 내겠다, 무슨 뭐 이런 경우, 이 흔히 말하는 진상 손님도 있을 수가 있고. 엄청 이름 또 안 되나? 예. 라디오 와서 예. 있죠. 있습니까? 엄청 많지는 않지만 하여튼 이제 악의적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그냥 있어요. 뭐 신발 잃어버렸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도 있을 저희 수 집이 있잖아요. 저가 음식이고 음. 이제 우리 김진 씨는 이게 밥 개념이잖아요. 식사 개념이잖아요. 근데 닭갈비를 드시면 술을 드신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작은 거리가 또 크게도 상대방은 느껴질 수 있고 제가 뭐 가운데서 민망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근데 제 얘기는 뭐냐면 손님하고 시비 가르지 말라는 거예요. 손님하고. 예. 저 직원한테 항상 하는 얘기야. 난 네가 잘못하지 않은 걸 내가 알아. 손님하고 시비 붙지 마. 그냥 손님이 해달라는 대로 해줘. 네가 오늘 해주고 그 손님 두세 번만 오면 내가 더 이득 아니니? 그렇죠. 손님한테 다 해주라는 거예요. 다 해줘라. 다 해주라는 거예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일반 음식점이긴 하지만 두 분 다 네. 술을 안 파셨을 거 아니에요. 저는 맥주를 좋아해서 맥주는 팔았는데 예. 그런 조금 여자 혼자서 장사하는 것이기도 그렇지. 해서 만일의 예.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소주는 안 팔았습니다. 이게 사실 술이나 음료, 제가 그냥 들은 소리인데 네. 술이나 음료가 정작 그 본 음식보다 예. 훨씬 더 수익 측면에서는 낫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그게 사실입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까? 술 안 드시고 빨리 일어나서 나가주시면 이것도 회전율 때문에. 저희 집이 이제 회전율이 좀 있으니까 그렇군요. 빨리 식사만 하시고 가셨으면 좋겠는데 음. 계속 앉아서
예, 술을 드시는 그러네요. 사람이 좀.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음식점의 사이즈라고 생각해 보면 지금 가장 작은 4개 정도의 테이블이면 가장 작은 네. 형태일 것 같은데 그 사이즈가 성공의 여부, 성공은 여기서는 돈을 버는 겁니다. 돈을 버는 것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세요? 어느 정도 사이즈가 적정하다. 그러니까 저는 다른 종목은 잘 모르겠어요. 예. 뭐 고깃집을 굉장히 뭐 요새 뭐 45,000원 뭐 이런 고깃집도 많으니까 뭐 그런데 그런 건 모르겠는데 이제 닭갈비 부분만 저는 이제 제가 해탈을 좀 한 것 같아요. 해탈. 득도. 네, 예. 뭐 좀 그 정도는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딱 보면 테이블 13개, 15개 그 정도 수준의 직원 5명. 네, 그 정도가 최고의 가성비인 것 같아요. 최고의 가성비다. 식당 주인 입장에서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규모가 중요하다는 것에 굉장히 이번에 공감하고요. 하면서 네, 그러니까 아무리 장사가 잘 돼도 이 규모로는 한계가 있다. 그렇지, 이런 걸 느낀 그렇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식당을 쉬는 것도 이제 다음번에는 여기서 돈 못 버는 요소들을 지우고 버는 요소들을 올리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버는 요소라고 생각했던 것들, 네. 못 버는 요소는 네. 이 사이즈가 버리고. 네. 못 버는 요소가 뭐가 있던가요? 매일 메뉴를 바꾸는 거. 매일 메뉴를 그것부터 폐기해야겠다.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이제 이 규모에선 벗어나야겠다. 이 규모에선 벗어나야 되겠다. 네. 그러면 벌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네. 집중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그렇죠. 사이즈를 어느 정도 키워야 되겠다. 네, 규모가 중요하다. 또 찾으신 건 뭡니까? 잘 되는 거요, 아니면 잘 되는 거. 잘 되는 거요. 예. 제가 그리고 단골이 많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손님들을 좀 세심하게 챙겼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진심을 다해서 응대한다는 느낌을 주는 거. 진심. 예. 네. 그런 어떤 고객과의 좀 정서적인 그런 소통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그건 필수는 아니지만 있다면 그렇죠. 성공 요인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필수라고 생각해요. 필수라는 거. 그렇죠. 예. 음식 요식업도 감동해요. 뭐 그냥 먹는 거 맛있다. 맛있는 집 많아요. 요새 웬만하면 유튜브 있어서 뭐 재료들 뭐 레시피들 다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뭐 맛있는 데 많아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확실히 주인 보고 가는 거기 때문에 주인 보고 한다. 그럼요. 그리고 직원들 서비스 뭐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손님한테 감동을 줘야 돼. 어떻게든지 감동을 줘야 된다는 거. 맛있는 것만으로는 감동이 안 돼요. 계속 변하는 트렌드에 관해서는 신경 쓰이지 않습니까? 저는 또 그 부분도 다르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요새 닭갈비를 보면 퓨전 음식이라고 해서 뭐 굉장히 뭐 여러 가지들 많이 하거든요. 아니, 난 그냥 한 길. 나의 길을 갈 거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트렌드. 저는 트렌드보다는 어떤 변수들이 있잖아요. 요즘 같이 뭐 돼지 열병이랑 예. 뭐 AI 이런 그렇죠. 문제가 생겼을 때 예. 굉장히 타격을 입는 업종이 있어요. 그래서 한우물만 파는 게 정답일까? 어떤 큰 위기를 맞게 되는 순간들이 있으니까 그런 생각은 하고요. 그래서 저는 메뉴의 종류를 뭐 다시 하게 된다면 메뉴의 종류를 줄일 것이지만 그런 좀 변수에 좀 대비할 수 있게끔 안전한? 조금 숨구멍은 좀 내놓고 좀 하려고 합니다. 네. 변화를 또는 줄 수 있는. 네. 예. 자, 여기서 제가 반론을 살짝 예. 다루면 예. 저희 집이 닭집이잖아요. 예. 저는 AI 타본 적이 없어요. 그래요? 그거 신기하네요. 손님들이 와서 이 집은 AI도 안 타요. 뭐 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제 철학은 그거야. 예. 주변에 손님 장사가 안 돼. 야, 네가 주변에 안 된다고 니네 집도 안 돼야 되니? 저는 철학이 그거예요. 야, 그렇죠. 주변에 장사 안 된다고 너도 안 돼야 되냐고. 우리 또 언론에서도 뭐 AI라고 또는 돼지 열병이라고 뭐 못 먹는 거 아닙니다. 훨씬 더 이때 더 팔아줘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긴 하거든요. 요새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AI 때도 손님들이 와서 이 집은 왜 AI 그건 정말 자리 잡은 식당이신 그렇죠. 거고 그런데 진짜 소비자들은 위축되는 건 또 사실이라서. 그렇죠. 전반적인 걸로 보면 위축됐죠. 그런데 어느 시점까지만 올라가면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거기까지만 가라는 거예요. 그런 가게가 많으면 진짜. 그 산만 넘어가라는 거예요. 예. 두 분 말씀을 종합적으로 들으면서 우리 시청취자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이 오늘 탈탈 다 털어주신 것 같아요. 네. 너무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끝내야 돼요. 네. 최경영의 경제쇼 플러스였는데요. 음식업 자영업에서 살아남기
특집을 함께 해봤습니다. 함께 해주신 고한우 씨 그리고 김진우 씨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음식업 하시는 분들 화이팅 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의 노하우와 비법, 실패 경험담도 댓글에 쭉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도 공유할 수 있으니까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나눈다는 차원에서 댓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투자와 올바른 투표는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에 이익이 주말에는 따따블로 되는 방송 행복도 따따블 되시길 빌고요. 최경영의 경제쇼 플러스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대 나의 슬픈 웃음을 보이다 정작 내가 일어나 곡 속에 오늘의 곡 속에 지금 끝에 나오는 곡은 고한우 닭갈비를 팔고 계시는 고한우 씨의 아면이십니다. 아면입니다. 울음을 참으려고